저는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네네. 기분 좋은 배려랑 기분 나쁜 배려를 네네. 다 할 줄 알고 좀 어. 그거를 적절할 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의미를 좀 설명해 보면 네. 기분 좋은 배려라는 거는 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배려인 거죠. 뭐 힘든 일 있을 때 나를 도와주거나 내 말을 들어주거나 네네. 아니면 맛있는 걸 사주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려의 일반적인 의미 있잖아요. 네네. 요런 게 이제 기분 좋은 배려고, 기분 나쁜 배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네네. 특히 이게 연애를 할 때 되게 많잖아요. 내가 뭐 친구한테 지금 사귀고 있는 뭐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네. 이제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솔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차라리 이럴 거면은 헤어지는 게 낫지 않겠나. 근데 네네. 이제 이런 말들을 사실 친한 사이일수록 되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용기를 좀 내가지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네가 둘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이 사람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게, 네네.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진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별로지만 네. 진짜 추후까지 좀 오래 봤을 때는 이런 게 정말 그때 얘가 정말 나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해줬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류가 저는 좀 기분 나쁜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성향이 한쪽에 좀 치중돼 있다 보니까 네. 보통은 이제 정말 뭐 무슨 일이 있던 간에 그냥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네. 아니면 되게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제 공감 없이 좀 현실적인 조언만 많이 해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적절하게 타이밍 봐가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게 네. 엄청 이상적이지만 또 네. 그만큼 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때요, 작가님은? 저는 공감 능력이 제로에 가깝거든요. 저는 이게 오히려 좀 공감을 더 해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냥 의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도 이게 오히려 조금 더 못된 생각일 수 있는데, 네네. 어차피 지금까지 살아온 흐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조언을 해줘도 들을 사람만 듣고 맞아. 안 들으면 안 듣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못되게 말하면 그냥 더 뒤어봐라. 네가 직접 경험해봐야지 알 거니까 그냥 일단은 한번 해봐라.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응원을 해줬는데, 네네. 가끔씩은 정말 아닌 길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건 진짜 누가 봐도 하면 안 되는데, 네네. 만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일단 자기 뭐 고집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나볼래, 해볼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조금 더 제가 좋아하고 호감이 있으면 약간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많이 응원해주고 네네.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라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네네.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는 게 뭐 친구이자 지인으로서 좀 그 사람을 진짜 돕는 의미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류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네. 사실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맞아요. 어렵진 네. 않죠. 그냥.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보통 그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해줘도 네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고 공감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런 타이밍을 잘 아는 것도 좋은 사람이 되는 기준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당장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긴 하지만 네네. 너무 상황 자체가 좀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했는데 이제 뭔가 나조차도 현실적인 조언을 해버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더 무너질 수도 있고, 반대로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한테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나 말고도 다 공감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나라도 이 사람한테는 조금 다른 현실을 느낄 수 있게 좀 조언을 해준다던가, 그게 저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좀 특유의 센스, 눈치 같은 게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약간 라디오도 주파수 안 맞으면 그 오. 특정 채널 못 트는 것처럼 네. 아무리 얘기해도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네. 말할 때. 전략적으로 이 사람이랑 내가 뭔가 전달하고 싶으면 주파수를 일단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성향 자체도 대화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현실적인 조언을 좋아하는 사람은 네. 또 자기가 힘들 때도 좀 그런 걸 더 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네네. 그러니까
좀 조언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화를 하다 보면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문제가 생겨도 네. 오히려 공감을 해주면 그러니까 표정이 되게 애매해져요. 아니 당장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힘내라고 하면 약간 뭐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표정을 좀 짓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물론 조언을 듣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네. 가끔씩은 제가 뭔가 했을 때 네네. 그냥 응원을 좀 받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 그래서 막상 한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조언이 좀 잔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반대되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이제 극과 극이면 좀 친구로 지내는 게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다. 그 사람을 대할 때 말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말하는 거? 네. 그 왜냐하면 네. 말이라는 게 생각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라서 뭐 말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말실수가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게 3번이 되고 5번이 되고 10번이 되면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방에 대한 좀 생각을 해주면서 이 사람이 말을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솔직히 누구나 말을 다 이쁘게 하잖아요. 평소나 뭐 기분이 좋을 때는. 네네.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뭔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드물거든요. 그쵸. 그래서 힘들죠, 그거. 네.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은 좀 자기가 기분이 안 좋거나 힘들 때도 남을 좀 챙기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좀 힘든 모습을 한 번쯤은 봐야지 이 사람이 나랑 오래 갈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지인으로 남을지 좀 그게 판가름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리 나랑 잘 맞고 좋을 땐 좋아도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엄청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네네. 내가 알던 사람이랑 다르게 엄청 짜증내고 말도 막 틱틱하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네. 내가 과연 이 사람이 정말 힘들 때 이런 모습들을 좀 받아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정 못 받아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면은 네네. 전보다는 조금 더 거리를 두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사람이고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려면 그 교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고 네. 반대로 그 사람도 저한테 피해를 웬만하면 주면 안 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남들한테 상처를 쉽게 주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를 가든 간에 그런 행동들이 반복이 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평소에 말을 어떻게 하는지도 조금 더 보고 이제 기분이 나쁠 때 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는 편이긴 해요.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이제 조금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네. 기분이 나쁘면 겉으로 드러내진 않는데 표정에서 좀 티가 나거든요. 네. 아마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정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좀 감정을 본인 혼자만의 시간, 뭐 공간을 좀 가지면서 잘 추스린 다음에 네네. 이제 조금 더 연습하면 좋은 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냥 어차피 사건이 지나갔으니까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네네.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나한테 좀 상처를 줬거나 말을 잘못한 사람한테 이제 가가지고 그거를 좀 바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감정을 좀 털어내는 연습도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네네. 결국 상대방은 나한테 상처를 준지도 모르는데 네, 맞아요. 또 반복이 되면 나는 또 상처를 받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저랑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사실 그게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일단 감정을 좀 추스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 이 사람한테 뭐가 서운한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조금 알아듣기 쉽게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해본 다음에 네네.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바로 이제 미안하다, 그건 내가 잘못했다 라는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저한테 좀 다르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말을 했는데 그건 네가 이상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네네. 전보다 이제 조금 더 거리를 두는 거죠. 뭐 반대로 되게 이성적이고 좀 현실적인 조언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바로바로 좀 대화로 풀려고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사람의 감정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장점이자 되게 좀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사고를 되게 깊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보다는 이 사람의 감정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화를 내는 게 이해가 안 되면은 네.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도대체 나의 행동 중에 뭐가 화나는 건지 생각을 해보고 정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는 거죠.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게 솔직히 맞는 사람이랑 평생 다 어울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랑 다른 사람들도 어울리게 되는데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랑 교류를 하려면 좀 어느 정도의 그런 대화를 하는 연습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그 사람들의 어떤 특성 같은 걸 조금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저처럼 좀 감성이 평소에 풍부하신 분들은 음. 오히려 감성을 좀 이성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좀 연습해 보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데 보통 기분이 나쁘다 하고 그냥 치워버리거든요. 네네. 감정 많이 쓰시는 분들이. 네네. 근데 내가 뭐가 기분이 나쁜 건지, 네네. 나는 그럼 이런 거에 항상 기분이 나빴던 건지, 그러니까 음. 얘가 해서 기분이 나빴던 건지, 아니면 얘가 아니라 다른 누가 하더라도 기분이 나빴던 건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말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객관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에 따라서 그냥 성향이나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랑 잘 어울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자기 일도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건데 자기 객관화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많아요. 합리화.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실수를 했을 때에도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왜 실수를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신경 쓴 건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실수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약간 요런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좀 이런 쓸데없는 자존감 올리기가 자기 객관화에 되게 방해가 되거든요. 감정을 쓰시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평균을 낼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이성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좀 잘 되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기 객관화가 좀 되시거든요. 네네. 근데 평소에 자기가 좀 예민하거나 감수성이 좀 풍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감정을 회피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기분 나쁜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좀 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얘가 나한테 상처 줬어. 그러니까 난 너 안 봐.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실 때가 많거든요. 네네. 저도 예전에 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본인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틈날 때마다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